중국에서만 거대 언어 모델이 238개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내에서는요? 네, 그렇죠. 와. 수많은 이미지들을 잘 나눠가지고 뭔가 한다거나 네. 영상을 생성한다거나 이쪽은 원래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없어서? 정답입니다. 제재가 예. 오히려 중국의 AI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오늘의 플러스. 세계 1위를 꿈꾸는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이야기인데요. 김덕진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중국이 네. AI 산업에 뛰어든 것 같은데 먼저 중국 AI 산업 알아보기 전에 AI의 최신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메타가 새 버전 출시했네요. 네, 메타가 뭐 계속적으로 이 모델을 쏟아내고 있고 라마 3.1이라는 모델을 이제 2024년 7월 24일에 발표했는데 이 최근에 이 오픈 소스 기반의 언어 모델이 얼마나 나오냐면 이 외신에서 하늘에서 모델이 쏟아져 내린다. 그 뭐 이런 정도예요?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응용 기술이 나오는데 그 모든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이 메타가 공개한 라마에서부터 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모델이지만 그런 걸 만들려면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기관에서 만들든 학교에서 만들더라도 뭐 학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 진영들이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녀석과 비교를 할 때 거의 상대가 안 됐던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라마라는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로 출시하면서부터 이제 게임이 달라진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작성한 수많은 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이 상당히 좋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량도 풍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라마라는 녀석이 출시되고 나서 예. 뭐 예를 들면 알파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이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교들에서도 좋은 모델이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고쳐서 쓰면 되겠다라는 녀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7월 24일 날 메타에서 라마 3.1이라고 하는 녀석을 출시했는데 본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게 지금 나오는 GPT-4 최신 버전이나 클로드나 성능 비슷하다. 근데 우리는 오픈소스 기반 그렇다고 완전히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라이선스가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연구에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을 이렇게 잘 내놨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상용 모델과 비교해서도 괜찮으니까 뭐 이런 거 연구하면서 가보자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메타에서는 지금 이제 오픈 AI가 이 산업의 리더십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연구자들 편에서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우군을 만드는 전략으로 이 메타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언어 모델을 내놨다라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그랬더니 또 하루가 지나서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프랑스 인공지업이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또 비슷한 언어 모델인 라지라는 신규 모델을 냈고요. 예. 또 본인들이 하루 만에 얘기하는 거 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메타에서 나온 라마 3.이라고 우리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픈소스 진영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챗GPT 역시도 계속적으로 능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챗GPT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러한 이제 이른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자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도 인식하고 그림도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오픈 소스 진영은 그런 거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 모델을 과연 이런 연구자들이 만든 모델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시장의 좀 화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속도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오픈 AI 기업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른바 이제 오픈 소스나 AI 그리고 언어 모델 관련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흥미로운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중국 정부에서요. 이 오픈 AI의 API를 가지고 중국 회사들이 서비스를 개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7월부터.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챗GPT라는 게 우리한테는 일정정의 앱 서비스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업에서 자신들의 어떤 서비스를 이런 LLM 뭐 예를 들면 오픈 AI의 서비스를 가지고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챗GPT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엔진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서비스에 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그걸 이제 이른바 API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럼 중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역시도 중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든 글로벌 서비스를 하든 기본적으로 이 언어 모델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 오픈 AI의 API를 가져와서 썼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7월부터 중국에서 야 이제 너네
중국 기업들은 이 오픈 AI에 API 쓰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그렇게 막아버리면 어떡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중국이 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오픈 AI 안 쓰고 자국에 있는 언어 모델을 쓰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에 오픈 AI 거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로 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중국의 바이두 같은 회사들이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두가 만든 언어 모델로 쉽게 넘어올 수 있게 무료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보기 위해서는 작년 3월부터 조금 히스토리를 살펴봐야 돼요. 예. 작년 3월에 중국의 바이두에서 어니봇이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뭐 이런 식 아니면 챗GPT 같은 녀석 이런 서비스를 공개를 한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당일 비공개로 바꿔요. 그 발표를. 왜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어니봇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생성형 AI 기반의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도 초반엔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이른바 헛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 천안문 사태나 중국 관련 이슈들을 이 어니봇한테 물어봤을 때 예. 얘가 중국 정부의 의도와 다른 답변들이 나올 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외신들이 실제로 그 발표 몇 주 전부터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픈하려고 했었던 서비스를 폐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2023년 3월에 돌았어요. 네. 그런데 2023년 7월이 되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우리가 중국 국가 기반의 표준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뭐 중국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걸 답변을 못하는 이러한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모든 중국에서 언어 모델을 출시를 하려면 그 중국에 만든 일종의 표준 시스템에 검열을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대답을 할 때 중국 정부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대답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정도가 좀 들어갔겠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실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2023년 11월에 보면 중국에서만 거대 언어 모델이 238개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내에서만요?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 바이두 CEO가 야 우리 아무리 중국이라도 너무 많다. 좀 줄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연구 개발이 엄청나게 뛰어났고요. 그리고 2024년 1월이 됐던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새로운 LLM 모델 40개 이상을 승인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표준에 맞게 나오고 어느 정도 괜찮은 모델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게 2024년 1월부터고 2024년 5월이 됐더니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를 위한 LLM, 그러니까 관제 폐쇄형 챗 GPT 같은 LLM 만들겠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쓰는데 문제없는 자체 LLM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2024년 6월에 드디어 중국에서 MWC 행사를 했거든요. 네. MWC 차이나 이때 뭐라고 그랬냐. 글로벌 LLM 전체의 40%가 이제 중국산이다. 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에서 이른바 AI 굴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24년 7월에 나오는 이제 그 AI 챗봇들을 이제 봤더니 이제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질문을 예를 들면 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뭐 천안문 사태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중국 AI 챗봇들이 다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른바 이제 그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네. 중국의 인터넷이 보급될 때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 뭔가 인터넷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쳤을 때 뭔가 기존에 지금 있는 중국 정부와 반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뭐 구글도 퇴출했다가 나중에 구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내의 인프라가 별도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른바 뭐 만리 방화벽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예, 만리장성과 방화벽을 합쳐서 그래서 일종의 중국 내의 생태계가 있었던 시절이 인터넷 초기 시절이었고 네. 지금 스마트폰으로 넘어와서도 예를 들면 틱톡 같은 앱도 중국용 틱톡 앱이 따로 있고 글로벌용 틱톡 앱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쓰면서도 자국의 산업이나 자국의 어떤 시스템들을 키우는 구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언어 모델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 모델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오픈 AI의 API를 가져와서 써요. 근데 네. 그건 오픈 AI의 API는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기술이 중국 기술이 너무 떨어지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오픈 AI의 API를 못 쓰게 한다.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빠르게 이쪽에다가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많은 기업들을 키워서 어쨌든 중국 내에서 오픈 AI 챗GPT만큼 쓸만한 녀석이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너네가 서비스 개발할 때 미국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써라. 라고 하는 상황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한 최근 1년 반 동안의 중국에서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요.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통제를 하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언어 모델인 것 같고 네. 미국은 그냥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은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진화 발전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다른 결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기술 수준의 차이가 이게 몇 개의 좀 팩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언어 모델 중에서도 뭐 영어권의 국가가 있을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중국어 기반일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이런 LLM들이 말씀드린 멀티모달 개념까지 합치면 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인식하고 또 영상도 만들어주는 녀석들까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영어에 대해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중국어 자체를 처리하는 능력은 당연히 중국 기반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논문의 추이를 보더라도 그 미국에서 연구하는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런 LLM 관련 연구 논문을 요즘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이제 영어권이 아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멀티링구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권이든 아니면 다른 아랍권이든 그러니까 미국 외의 나라들에서 쓸 수 있는 언어 모델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영어권 나라가 아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보는 나라가 중동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중동권 이제 이 언어 모델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될 게 네. 언어 모델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확률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의 말이지만 그 말의 내용은 예. 역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 같은 걸 담고 있죠. 예. 그럼 영어권의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약간 서양의 관점에서의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중국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니까 중국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튜닝하는 방법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권에 있는 데이터 몇 퍼센트랑 중국을 몇 퍼센트 정도 합쳤더니 중국 역사가 아주 잘 나오더라는 방법론을 반대로 영어권 몇 퍼센트에 네. 아랍권 데이터를 이만큼 넣으면 아랍권이 어느 정도 잘 나오더라라는 방법론으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AI 모델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 시장을 노린다라고 하기보다는 반대로 미국에 있는 영어 문화권이 아닌 국가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오퍼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본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 분명히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언어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 네. 그때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화두가 됐었던 게 이미지 인식 기술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CCTV에서 사람을 감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수많은 이미지들을 잘 나눠가지고 뭔가 한다거나 네. 영상을 생성한다거나 이쪽은 원래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개인정보 보호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인 거예요. 인구도 많죠. 예. 일단 인구가 많다라는 건데 인구가 거의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중국도 뭐 다양한 다문화 민족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들이 쓰는 기술 인프라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중국은 거의 하나를 쓰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처럼 뭐 카카오톡이 있듯이 중국의 메신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다 같이 쓰니까 그럼 거기에서 모이는 데이터들이 좀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특히나 사람의 얼굴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는 정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스타임이라는 회사에서 어느 수준이냐면 예. 저희가 이제 실제 중국에 요즘에 가보시면 특히나 새로운 지역에는 CCTV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어느 수준이냐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신호를 어겼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을 체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신호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이 될 정도로 아주 이 생성형 AI의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생성형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뒤처졌었다라는 부분이 있다가 빨리 따라잡았고 최근에 가장 화두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쪽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글자를 쳐서 영상을 만드는 쪽 이쪽에서 최근에 클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게 글로벌화 됐는데 이 녀석이 이제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쳐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사진 2장을 이렇게 합쳐놓고 예. 같이 놓으면 예를 들면 저기 왼쪽에는 1970년대 저희 할머니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 제 2010년에 제 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갑자기 사진 속에서 튀어나와서 저를 안아주는 예. 막 이런 식의 합성 이야. 영상들도 아주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의 능력이 나오니까 와 이거 놀랍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젠3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아주 런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새로운 기법 젠3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몇 주 전에 나와서 클링하고 되게 능력이 비슷해서 네. 미국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떤 뉴스가 터졌느냐. 런웨이에서 만든 젠3가 알고 봤더니 그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승인되지 않은 불법 영상들을 뒤에서 수집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저작권 이슈가 막 시끄럽게 걸리기 시작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오픈 AI의 소라라는 이제 기존에 야 이거 나오면 막 영상 다 난리 나겠다 이랬던 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 이유도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클링이라는 건 중국 서비스인데 네.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저작권 이슈보다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니까 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들이 만약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못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커지는 게 출시될 때까지는 비슷해요. 예. 근데 출시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사용자들이 많이 쓰게 되면 많이 쓰는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얘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전이라고 하는 생성형 그러니까 생성형 이미지 만드는 서비스가 네. 1년도 안 돼서 능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이미지를 어떤 글자를 넣어서 그리게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미드전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4장이 나와요. 4장 중에 사람이 제일 괜찮은 걸 골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 골라주는 행위가 우린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만 결국 원래 그거는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일 좋은 퀄리티가 뭔지를.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무료로 쓰면서 베타 서비스를 해주니까 이 능력이 엄청 빨리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생성형 영상 서비스는 여러 가지 저작권 때문에 이걸 계속 쓸 수 있을까? 못 쓸까?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중국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지금 글로벌로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중국 서비스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쓴다. 그러면은 이 영상 서비스의 능력은 중국계 좋아질 수 있는 뭐 이런 그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나 특징적인 이슈들이 아이러니하게 중국에서 AI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쪽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가 AI 관련된 능력치가 이미지 생성이라든가 이미지와 관련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우월한 면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약간의 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아니 단기간에 이런 거대 언어 모델 만들어야겠다 하면 이렇게 짧은 순간에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한 게 네. 그만큼 뭐 연구 인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인력도 연구 인력인데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국에서 이걸 네. 엄청나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키우냐면 중국 내에 지금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는 게 360개가 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30% 이상이 AI 관련 업종입니다. 그 얘기인 결국에는 AI 시장을 정부에서 키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사이즈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앱이 나왔을 때 글로벌 앱을 따로 만들고 중국용 앱을 따로 만들었다. 같은 서비스인데.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국 내에 서비스를 만들면 중국 내에서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이 서비스를 스타트업들이 막 키울 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이제 시장도 커지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 AI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인터넷 초반 시기에는 오히려 중국의 카피캣 세대라고 그래서 예. 이제 미국 거를 많이 베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네. 그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는
이제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20대들 그리고 10대 후반들이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키워주는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또 따라가는 현상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세대가 지나서 2세대는 자체적인 역량도 높아졌다 그런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요즘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보다도 인공지능을 하드웨어적으로 떠받쳐주는 반도체 분야도 뭔가 주가가 이제 상승이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만큼 뭔가 좀 주춤한 듯한 느낌도 많아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뭐 하고 있느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픈소스 AI 기술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 속도로 계속 발달할 걸로 보이세요? 일단은 가장 큰 건 오픈 AI가 이제 네. 그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그 GPT-4 이상의 모델부터 나올 때 어떤 게 가장 큰 이슈냐라고 할 때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데이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있는 언어 모델이 거의 다 학습한 거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기업들이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데이터나 아니면은 혹은 이제 유료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중국처럼 뭐 제3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집이 안 되게 막혀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결국에는 이 AI 산업이 지금과 같은 광폭의 속도를 계속적으로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에서 오히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 말씀하셨던 GPU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게 너무나도 이제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줄 서 있는 건데 예.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글을 쓰는 내용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갈수록 올라갈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있는 이제 크롤링 돼 있는 정보로 그럴듯하게 대답하는 것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AI가 그럴듯하게 대답하는구나까지는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제대로 쓰려면 그럴듯한 걸로 안 되잖아요. 정확하거나 우리 회사에 정확한 맞춤을 주거나 아니면 내용을 정확하게 주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더라도 우리 회사에 맞게 정말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되려고 하면 네. 지금보다 품질 좋은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그 품질 좋은 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보다는 사람들 역시도 만들 때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게 유료로 필요하고 이제 유료로 구독하는 모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이제 어느 쪽으로 또 쏠리게 될 거냐라고 저는 예측을 하냐면 이런 컨텐츠를 사는 쪽에 좀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언론사들과 계속 제휴를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타임지라든지 뭐 100년 이상 된 언론사들 이런 데들하고 계속 제휴하는 이유가 뭘까요? 텍스트 때문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있는 언어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뉴스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예. 답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답변에 출처가 어디냐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료로 오픈된 뉴스가 아닌 뭔가 유료로만 수집할 수 있는 뉴스들의 출처가 나온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이 언어 모델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엔 그 소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이 확 한번 이제 업이 됐다가 네.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쓰려고 할 때의 이슈들이 하나씩 발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작권이라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애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AI가 이제 생성형이니까 그럼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생성형 AI면 데이터가 없으면 그 AI한테 만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AI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쪽의 연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뭐 이른바 합성 데이터라고 하죠. 근데 이쪽에서도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나오는 그 연구를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집할 데이터가 없어서 AI가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만드는 걸 학습을 시키면 결국에 이거는
우리 표현을 하면 정말 멍청한 AI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I가 만드는 결과물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검증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안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오류가 예를 들면은 점 하나 정도였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고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고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면 이 데이터가 뻥튀기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 점만한 오류가 계속 늘어나게 돼서 네. 결국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정보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AI가 똑똑해지려면 더 수많은 데이터를 많이 처리를 해서 네. 그걸로 답변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있는 오픈된 정보는 거의 다 학습한 AI니까 예. 그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또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앞서서 말씀드린 중국 시장이 네. 참 아이러니하지만 예. 이제 오히려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직 중국 내에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역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네이버를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네이버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데이터가 수집이 잘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실제로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법들이 어떤 거냐면 인터넷에 로봇을 쉽게 말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럼 예.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긁어오기 위해서는 이 웹사이트가 표준화되어 있거나 거기에서 얘가 잘 긁을 수 있게 키워드들을 넣어놔요. 예. 그러면 이 AI 이제 로봇이 돌면서 그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긁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는요, 이제 2000년대 이제 초창기 지금은 조금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초반에는 이제 본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이 잘 안 되게 이걸 좀 막아놨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게 구글에서 네이버 검색을 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만드는 AI가 아이러니하게 네이버 데이터는 이제 다른 언어 모델들이 제대로 수집을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예. 네이버에서는 이 네이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을 지금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그 이유의 배경에 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결국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의 AI 발전을 오히려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예. 소프트웨어 산업들, 그러니까 데이터나 아니면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의 성패가 좀 있다라고 최근에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예측했던 답변은 뭐 우리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자체 고사양의 반도체는 중국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미국이 막다 보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AI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환경이 좀 제약을 받아서 발전에 저해가 있다 이런 답변도 기대했었는데 그런 요소는 없나 보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요즘에 최근에 외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한 그 제재가 예. 오히려 중국의 AI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앞서서 이제 저희가 1부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크고 있다. 특히나 스타트업들이. 근데 왜 크고 있냐면요. 그 앞 세대들이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도 투자하지만 글로벌로 투자하는데 예.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서 이제 바이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중국 빅테크들로부터만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히려 이 AI 언어 모델을 중국 자체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밀리게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하셨던 반도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예. 우리가 그래도 이 반도체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었고 예. 두 번째는 말씀드린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이미지 처리에서는 중국이 제일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AI 기술이 좋아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생성형 이미지 앞서 말씀드린 소라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중국 내에서 어느 움직임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AI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있었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반도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입이 좀 어렵잖아요. 이제 뒤를 통해서 조금씩 가져오곤 있긴 하지만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반도체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 시장을 당장 빠르게 못 키우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야 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키우는 걸 위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플랜을 만들게 된 이러한 계기들이 결국에는
당장은 뒤처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자체의 산업을 키워준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드웨어가 밀리니까 예. 하드웨어를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작은 자기들이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방법론을 키워서 효율화시키는 쪽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의 효율화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네. 우리나라가 컸었던 네. 그 성장의 경로랑. 경로랑 최근에 중국 반도체 시장이 좀 비슷해져서 저는 이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고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제한된 산업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장벽이 있던 것들을 수많은 이 브레인으로 해결하고 그 안에서의 천재들이 해결했었던 그 방법론을 중국이 똑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 산업 관점에서 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따돌려서 AI에 지장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벌써 턱 밑까지 쫓아온 면이 많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전 제일 먼저 그런 회사가 떠오르는데 네. 그런 회사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는 이제 이 언어 모델의 진영을 보면 크게 대규모의 자원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자본을 가지고 초창기 데이터부터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언어 모델을 만드는 구조들이 있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들 그 결로 가는 거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네이버 하나 남았다. 예. 카카오는 예. 최근에 이제 회사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코GPT라고 하는 오픈 소스도 원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라마 같은 우리나라에 특화된 오픈 소스도 그 다음 버전을 낸다라는 게 원래 올 초의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좀 이제 무마됐고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하는 원래 카카오의 인공지능 조직의 리더도 떠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에서는 이런 얘기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 LLM 모델을 지금 아주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조금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오픈 AI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델을 끌고 나가는 건 거의 유일하게 네이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좀 연구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통신사들 네. 그리고 게임 회사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회사들은요. 이제 전체적인 지금 뭐 챗GPT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면 답변하는 거 말고 자신들의 회사의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조금은 작은 모델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역시도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혼자 기술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통신사들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과 제휴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MS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지 이런 데랑 계속 제휴를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기술력과 글로벌 기술력을 합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생존이나 기업의 방향성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워낙 뭐 수조 원대로도 부족한 정도의 돈이 드는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이 언어 모델을 잘하려면 당연히 외국 기업과 이제 콜라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아까 중국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정치적이거나 여러 가지 사상적인 문제로 차단하는 거 말고 네. 그 외에 이 중국 자국의 언어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앱스토어 기반으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죠. 근데 수수료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실은 그 A라는 회사의 수수료를 올리는 것보다 그 밑에 구글과 애플에게 우리가 엄청난 수수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앱 생태계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결국 그 두 회사가 만약에 수수료를 올렸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안에서 우리는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기 그렇죠. 우리는 때문에 교섭력이 없죠. 그냥 그렇죠. 따라야죠. 교섭력이 없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어 모델도 비슷한 시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래 기존에 자기네들 기절을 유지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앱스토어처럼 본인들의 이제 언어 모델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뭔가 그걸 기반으로 스타트업들이 뭔가를 만들더라도 그게 뭐 해외에서 만약에 뭐 수수료를 올렸다, 뭐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갑자기 만약에 정말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후보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미국의 자국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오픈 AI의 API를 해외에서 못 쓰게 한다. 막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하나의 앱이나 서비스가 나온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거의 새로운 앱 생태계가 생긴다.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의 환경이 생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인터넷 초창기에는 그래도 포털들이 꽤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뭐 옛날 거지만 10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10만이 그쵸. 오랜만에 듣네요. 오랜만에. 최근에 왜냐면 천리안도 좀 서비스가 이제 종료가 네, 됐는데 그랬다고 PC통신 들었어요. 시대와 네. 인터넷 시대 때 우리 자국의 포털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관문이 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많았는데 그럼 게이트웨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네이버에서 하는 클로바 하나가 남았는데 클로바 역시도 지금 이 자본의 싸움에서 보면은 좀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워낙 뭐 몇 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오히려 특정 기업을 찍어서 투자해주고 일본도 솔직히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일본도 소프트뱅크한테 그 일본 자체 LLM을 만들려고 수천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도발적으로 역으로 만약 우리나라에서 예. 야 이런 상황이니까 네이버한테 정부가 한 최소 1조 지원해줘서 언어 모델을 키워주자. 라고 한다면 동의받기 과연 쉽지 않을 것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네. 그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의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LLM 시장에서 자국의 언어 모델을 키우기 위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 혹은 새로운 앱스토어의 생태계에서 국가별 특징들을 갖는 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의 전략을 보면 되거든요. 애플이요. 애플이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애플의 폰에 시리가 조금 AI가 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언어 모델들을 같이 붙이는 전략을 이번에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챗GPT가 이제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냐면 애플의 시리한테 뭔가를 물어봐요. 근데 물어봤을 때 이걸 앱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똑똑하게 했는데 그게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이 시리가 제가 이게 처리가 안 되는데 챗GPT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래라 라고 하면은 챗GPT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같이 주는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애플이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면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중국에 이 아이폰을 판다. 그럼 그때도 챗GPT를 붙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들을 붙일 수 있게 구조를 짜놨어요. 아. 그 얘기 뭐냐? 중국에 만약에 애플이 이제 나간다. 네. 라고 하면은 시리가 답변을 못하는 것들은 그 뒤에는 오픈 AI의 챗GPT가 아니라 중국 바이두에서 만든 언어 모델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국에 만약에 이 애플의 구조가 그대로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그때 답변을 하는 뒤에다가 어떤 언어 모델을 붙이려고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의 능력이 오픈 AI보다 한국어에 처리해서 떨어진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 모델이 아니라 오픈 AI가 붙으면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을 우리가 다 쓰고 유튜브가 똑같이 쓰고 미국 거 쓰는 그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걸 깨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향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어쨌든 그 국가의 LLM, 그러니까 국가가 갖는 어떤 그 나라의 역사와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뭐 모든 걸 그거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국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게 좀 전체적인 지금의 시장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생활을 하거나 산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앱스토어와 같은 거를 백업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송금도 못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융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금융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매달 많은 금융회사들은 일정 부분 전부 다 구글과 애플사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구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AI가 이제 대세인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래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경제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네. 자체적인 뭐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생태계를 어느 정도는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뭐 그 우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나 중국도 거대 자본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선도 기업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전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나요? 글쎄요. 그거는 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R&D 예산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기업에게 그렇게 집중해서 준 적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혜 논란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기업에 몰아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예. 최소한 얼라이언스 그러니까는 뭐 최소 몇 개 기업을 하나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으로 묶어서 네, 컨소 같이요. 네, 컨소로 묶어서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은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실은 저는 예전에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도 원래의 취지는 한 기업에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크게 주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역시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제 선례들 때문에 좀 예산이 좀 많이 쪼개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저는 예전에 이제 부작용들도 좀 많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 자율주의라고 이제 자유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에서도 자국에 대한 보호주의들이 있듯이 이 IT에 대한 투자들도 최근에 그래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미국 AI 기업들한테 아주 이제 특화되거나 특혜를 주고 있는 서비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큰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들이 이상한 건 아니다. 라고 좀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칫하면 뭐 이렇게 밀어줘야 돼 이러면 좀 이게 좀 이슈가 될 수도 네, 있지만 네, 네.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건 아니다 정도로 얘기 드리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최고의 어느 정도의 선인 것 같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그냥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올 것 같은 걱정도 드는데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까? 이제 가격 차원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국 내에서 출혈 경쟁이 있을 때는 거의 뭐 무료로 API 풀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 시장을 키우고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글로벌 서비스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역사나 생각들을 품고 있는 언어 모델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질문을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하거나 할 때 이거 예를 들면 독도는 어느 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챗GPT는 상당히 중립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클로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생각보다 사상과 사람들의 움직임들의 이 AI 특히나 언어 모델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어린 친구들이 지금처럼 챗봇 네이티브로 커갈 때는 어떤 언어 모델과 함께 하느냐가 마치 어렸을 때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소속돼 있던 거랑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전에 초등학교 시험지에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했더니 아이들이 침대라고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칫하면 네. 가치관 형성에도 큰 영향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AI가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